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후보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 리스크 문제에 관해서 논평을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고 하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런 예고는 대놓고 정치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이 그 권한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는 나라는 없다. 이건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국민의힘 고발에 따라 수사하는 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러면서 뭐 서글프다 이런 표현까지 또는 안타깝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자, 여기 얘기하는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 하는 거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자기 부인이죠, 김혜경 씨가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뭐 초밥도 사 먹고 뭐 샌드위치 30인분도 뭐 배달시켜 먹고 뭐 이런 거를 했다는 의혹. 그게 그냥 말이 의혹이지 바로 그 수행비서를, 사실상의 수행비서를 했던 배소연 씨가 7급 공무원한테 시키는 게 다 녹취가 돼서 더 이상 뭐 증거 수집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래서 수사가 뭐 한두 달이면 다 끝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수사가 의외로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8월 중순쯤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그 수사 종료 시점을 예고한 거죠. 아마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보면 뭐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거야 경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데 사실이겠죠. 그리고 이게 대놓고 정치 개입하겠다는 것인가? 좀 의문이 들고, 자, 그 다음에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게 또 국민의힘이 고발한 것입니까? 자, 우선 생각나는 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요, 국민의힘이 고발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바로 그 7급 공무원이 폭로를 한 겁니다. 폭로를 하니까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방을 벌이다가,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죠.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 내가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바로 본인이 얘기한, 그러니까 본인이 임명한 경기도 감사관한테 이 감사를 맡겼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선 전에 감사 결과를 충분히 내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끝나니까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이 폭로를 해서 경기도 감사관이 수사 의뢰를 한 거를 경찰이 지금부터 무려 넉 달 이상을 끌다가 8월 중순에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에 국민의힘이 어디에 중간에 개입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건, 그러니까 8월 중순 마무리하겠다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의원의 이런 얘기들은 팩트 체크를 해보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대장동 같은 거 한번 보시죠. 작년 9월 달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국민의힘이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국민의힘은요, 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에 따른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야당이 고발한 겁니다, 당시에. 그리고 당시에 검찰은 친문재인 검찰이었고요. 그러니까 마치 고발하고 뭐 친정권 검찰이 짜고 치는 듯한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또 대장동에 관한 한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죠.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또 국민의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깨시연이라는, 깨어있는 시민연대라는 그 친문 핵심 멤버들, 이 사람들이 고발한 겁니다. 여기에 국민의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하나 백현동 용도 변경 의혹, 이것도 잘 아시지만 시민단체의, 성남시에 있는 시민단체의 공익감사로 시작한 겁니다. 성남FC
이것도요 3년 반 정도를 뭉개다가 작년 9월 달에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것도 최초 출발은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고 2017년인가 18년인가 그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겁니다. 그걸 뭉개고 있다가 수사를 하려고 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그게 다시 재수사를 하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물론 국민의힘 고발에 의해서 시작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사법적 리스크는 국민의힘 고발보다 오히려 다른 게 더 많다. 그러니까 마치 모든 것이 국민의힘 고발에 의해서 또 그 고발 결과를 지금 친정권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거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제부터 민주당에 보면은 당원 청원 게시판이라는 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부터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일반 국민들이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서 이러이러한 거를 뭐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을 청와대가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로 넘어갔으니까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이 없어졌죠. 아마 민주당이 그걸 계승해서 당원 청원 게시판이라는 걸 만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시각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뭐 3시가 좀 안 됐습니다. 이 시각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1위가 제일 많은 청원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당헌 80조를 바꿔주십시오입니다. 당헌 80조. 그럼 당헌 80조는 뭐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2시 넘어서 최근까지 보면 9,542명. 그런데 이 규정에 보면 5만 명이 넘으면 민주당이 답변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5만 명이 넘으면. 지금 이것대로 보면 하루 조금 더 지났는데 뭐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뭐 아마 이번 주말쯤에 5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답변을 해야 될 텐데 당헌 80조. 그게 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 그러면 이걸 주도한 사람들이 아마도 개혁의 딸들로 보이는데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죠. 그럼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은 왜 당헌 80조 바꾸라는 거에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을까? 청원을 보내고 있을까? 이재명 의원이 본인이 서글프다고까지 얘기했던 바로 그 사법적 리스크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당장 지금 현재 민주당의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주요 당직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단기간 내에 검찰 또는 경찰에 의해서 기소될 가능성 없습니다. 제일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이재명 의원이죠. 8월 28일 날 뭐 기정사실 아닙니까? 거의 당대표 되는 거는. 그러니까 8월 28일 날 당대표가 된다고 보면 그 어간에 또는 그 전이라도 이재명 의원은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는 거를 개딸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 의원은 마치 그게 무슨 지금 여권이 무슨 올가미를 씌워서 또는 지금 집권당이 올가미를 씌워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실제 당원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고 당원 80조를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그 당원들은 이재명 의원이 기소를 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소가 되더라도 이재명을 방탄을 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당헌 80조를 지금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은 여기 청원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 독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야당 의원에 대한 무차별한 기소가 진행될 수 있어 개정이 꼭 필요하다. 여기에 이재명 의원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전당대회에 당선될 것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당선돼서 대표가 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원을 바꿔서 기소가 되더라도 당원권이 그러니까 이 직무가 당직자의 직무가 정지되는 일을 막자. 그 얘기는 곧
이재명 의원은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을 바로 당원들이 먼저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잘 아시지만 사법적 리스크 얘기는 지금 당대표 후보인 강훈식 후보나 아니면 박용진 후보나 이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먼저 그 최고위원, 당대표 후보로 나왔다가 컷오프된 서른 의원도 사법적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고 당내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사법적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야당에서만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당에서는 사법적 리스크 별로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뭐 기소 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기소하면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당내에서 사법적 리스크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본인은 마치 야당이 무슨 야당이 아니죠. 국민의힘이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설령 기소가 되더라도 이재명 의원이 대표직 직무정지가 되는 일을 막아보자. 여기에 이미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가장 많은 청원을 받은 1위니까 이미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서글퍼하려면 당원들의 이재명 방탄에 대해서 본인이 서글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점을 본다면 자, 이재명 의원은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 진짜 아주 극도로 거부감을 보여가면서 저항을 하고 있지만 당원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재명 의원이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그래서 기소 이후까지도 당원들은 지금 이재명 지지 당원들은 대비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당원들 중에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오늘까지 알고 있는 일을 이재명 의원은 국민의힘에 덮어씌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오늘 제가 민주당에 모처럼 들어가서 그 당원 게시판을 봐가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간담회, 소위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덮어씌우는 이 간담회 내용을 보고 두 개를 연결시켜 보니까 이 당원들은 이미 전당대회 이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까지 뻔히 내다봐가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은 아직도 이것을 남 탓을 하고 집권당 탓을 하고 뭐 무슨 검찰 탓, 경찰 탓 뭐 이런 게 뭐 국기문란이라고요? 아니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국기문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과거에 뭐 최순실 씨나 뭐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뭡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 진전 과정은 아마 뭐 잘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검찰과 경찰이 증거에 입각해서 아마 그 상대가 피의자가 이재명 의원이 됐든 김혜경 씨가 됐든 누가 됐든 단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벌써 바로 이런 시각이라면 이재명 의원의 그 저항 논리 분명해 보이죠?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당원들은 그게 정치 보복이 아니라 이미 그 기소는 거의 기정사실화 해가면서 기소가 되더라도 당원권이 정지되는 일을 막아보고자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아주 코미디 같은 상황.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물론 뭐 검찰 수사는 뭐 8월 28일 전에 끝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글쎄 법인카드 유용은 뭐 경찰 스스로가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죠. 뭐 그 40대 법인카드가 아니고 법인카드 바꿔치기에 연루됐다는 배소현 씨의 동거남. 그 40대인 사람은 지금 뭐 그 사람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뭐 다소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뭐 핵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아니라고 경찰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8월 중순에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그때 이제 이재명 의원이 뭐 같이 기소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 사법적 리스크를 포함해서 줄줄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사법적 리스크 이 문제에 관해서 당원들은 미리 기소까지도 다 예상을 하고 있다. 이재명 의원 글쎄 말로만 보면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